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꾸기입니다. 오늘은 운명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믿고 있지만 운명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이나 외부 환경도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통해 운명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앞에 있는 4장의 이미지를 보세요.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온 그림이나 마음에 끌리는 그림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카드의 이름은 왼쪽부터 타워, 은둔자, 힘, 달이고요. 지금부터 3초 후에 바로 시작할게요.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워 카드 해석할게요. 총 7장의 카드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자님은 뭔가를 결정하실 때 큰 이유가 없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정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야, 꼭 해봐 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죠. 즉, 누가 잡아주고 간섭하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딱 자기의 결심이 섰을 때 안정도 찾고 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끌리는 대로 살다 보면 기회를 놓칠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누가 간섭하고 건들지만 않으면 내 인생은 전반적으로 평온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은 규칙이 있으면 되게 답답해 하시는 편이에요. 약간 한량 같은 면이 있어서 어차피 기회는 또 오는 거고 내가 발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분들이 세상의 이치에 통달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분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거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피곤하게 여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보자면 나름 본인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되게 편하게 산다, 너 되게 별일 없이 산다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장군 팔자에 가까워서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말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 카드는 가진 그릇에 비해서 계속 작은 것들만 담으려고 하는 카드거든요. 낯선 상황일 때 또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당황하거나 생각보다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닐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계속 겉돈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는 편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늘 해오던 일인데 또는 하기 싫었던 건데 갑자기 몰입도 되고 뭔가 의욕도 생기고 그런 상황의 변경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자리에 서서 말뚝을 받고 버티는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는 무언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계속 버텨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동정심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뭔가를 해주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에 따라서 고르시지 마시고 무조건 검증된 방식이나 누군가가 이미 성공했던 방식, 이미 겪어봤던 방식을 따르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관계는 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잘 되는 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버릴 물건 같아도 쓸모가 있으니까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일단은 조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투자 같은 건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살면서 따라오는 운 중에는 금전 운이 가장 좋아요. 질문자님은 특히 타로 카드 중에서도
완드, 즉 불의 성질과 가장 가깝거든요. 그래서 황제 혹은 전차에 비유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거나 혹은 지시를 내리고 앞으로 전략을 세우는 일, 아이디어를 내는 일 쪽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조언해 주는 거나 중개하시는 일도 좋아요. 질문자님은 신기한 것에 끌리고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애하실 때는 많이 움직이는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활동적인 취미를 갖고 계신 상대를 만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뭔가 성공으로 가기까지 예열되는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길게 걸리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운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물의 상징을 가까이 두는 게 좋은데요. 예컨대 예술작품, 즉 그림이나 음악과 관련된 물건, 혹은 공부를 하시거나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 운의 흐름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되게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엮이게 될 건데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이 타워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앞으로 열심히 전차처럼 나아가다가 한 번 방해를 받으면 그냥 길을 이탈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쭉 집중해서 오래 하고자 한다면 주변에 어떤 유혹이나 방해 같은 것들은 당분간은 차단하시고 앞으로 나가셨을 때 훨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갖고 계신 운 중에 가장 좋은 운은 금전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은둔자 카드 해석할게요. 총 7장의 카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자님은 주어진 상황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내 기준에는 납득 안 되는 일도 많은데 그냥 간섭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삶에 있어서 균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인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게 타고난 성향도 좀 관련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 그 사람의 심리,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사람으로 도움받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질문자님은 또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칭찬도 잘 해주시는 편입니다. 성향 자체가 겸손하고 딱 자기가 가진 거 이상으로 막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연장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팔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질문자님은 어떠한 지시가 주어지거나 규칙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시간 낭비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고요. 의미 없는 행동 못 참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에 납득이 안 되면 행동을 안 합니다. 인생이 짧은데 누구랑 싸우는 것도 피곤하고 조율하는 것도 힘들고 또 나의 개인적인 일을 후회하는 것도 무척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봤을 때 요 돌고래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 팔자는 아니에요. 전형적인 자수성가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부모, 친구,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 성공할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갇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해외로 나가서 연수를 받거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자기한테 투자할수록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도 넓어지고 자신만의 세계도 훨씬 넓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동시에 막 달려야 되는 바퀴처럼 쉼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팔자라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아가는데
어찌 보면 자신을 좀 소진해 가면서 나아가는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하지를 않아서 가끔 외로울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어차피 해결도 못할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왜 얘기를 해야 되나, 왜 의지를 해야 되나 생각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나서 잘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연히 이어지는 인맥이 좀 있으니까요. 가만히 계셔도 굳이 막 만나자 약속 잡고 막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사람이 붙게 되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두뇌 활동이 활발한 일을 하시면 성공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되실 겁니다. 이분들은 누구 조연 역할 해줄 건 아니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대신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이든 뭐든 좀 도움을 주거나 내어줄 게 많은데 사람들이 너 바보 같다 왜 챙겨주냐 라고 해도 아마 그게 질문자님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일단 올해는 여기저기 발을 걸쳐 두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를 딱 골라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면은 딱 맞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 좀 굉장히 많아지고 귀찮은 상황이 자꾸만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로도 여기저기 걸쳐 놓으면 나머지 것들의 합으로도 충분히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우는 과정이 찾아오게 되면 받아들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인생의 운 중에는 인복, 대인관계 운이 가장 좋고요. 사람 때문에 돈도 벌고 평판도 얻게 되는 팔자니까요. 남들한테 쓰는 돈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자기 방식대로 이것저것 만들다 보시면 돈과 명예는 저절로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살다 보면 우연히 좋은 인맥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 의존적인 사람들이 많이 붙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질문자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은근히 손해를 자주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손이 좀 많이 가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뭘 하시든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컵, 즉 물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혜를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일 혹은 상업, 장사,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이러한 타고난 운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한 불의 상징을 가까이 두는 건데요. 타로카드에서 불은 완드입니다. 다시 말해 도구들 있죠. 메모할 때도 전자기기보다는 손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연필과 펜, 그리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신체 활동들 많이 하시면 운의 흐름이 좋은 쪽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조언을 드리자면 잘 안 되는 일이 지금 있으실 수 있어요. 일단 그 상태로 두세요. 너무 잘하고자 혹은 너무 많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여기저기 발을 걸치고 많은 사람들 만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세 번째 힘 카드 해석할게요. 총 7장의 카드 보겠습니다. 요 벌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뭔가 관찰하고 분석하는 걸 잘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걸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상황을 자기 색깔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자기 방식으로 적응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약간의 외로움은 갖고 계시지만 딱히 크지는 않고요.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더라도 금방 까먹는 편인 것 같아요. 막 옛날 옛적 일까지 후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나름 단순한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망이랄까 야심은 어느 정도 좀 크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의 팔자, 지도자의 운세라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거든요. 단점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얻는 건 별로 없고 위태위태한 느낌이 들고, 그래도 장점은 질문자님 원래 성향이 조금 대범한 편이고 배짱도 있으셔서 되게 단기간에 위로 확 올라가실 수 있는 운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가끔 필요할 때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걸 알지만 우겨서라도 얻어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뻔뻔한 면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회생활 하실 때는 가끔 위축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주목을 할수록 부담이 생기고 잘할 것도 뭔가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은 다행히 기회가 계속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뭔가 해봐라 하고 맡길 때도 있고요. 내가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번, 그 다음번을 기대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라서 몇 개 실수하고 잘 못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잘 못한다고 해서 혼자 숨어 있으면 더 안 좋거든요. 특히나 질문자님은 자신에 대해 누가 물어봐주고 궁금해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수록 잘 되는 팔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하는 일보다는 옆에 사람을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결혼, 배우자 운이 좋으니까요. 무조건 결혼은 하시면 좋아요. 가정을 이뤘을 때 힘 카드를 만나 풍족하고 평탄하게 사실 거거든요. 근데 연애를 하실 때는 그 감정에 되게 몰입이 깊이 되시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판단이 되게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처음 만나시고 연애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질문자님 말고 주변 상황이 좀 불안하거나 변화가 많은 상황이 있을 순 있어요. 그래도 질문자님이 중심을 잡는 힘이 좋으니까 결국에 질문자님이 주축이 되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운세가 좋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복을 혼자서 다 끌어안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살 걱정이 없이 평생 풍족하다라고 좋은 쪽으로도 해석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은 좀 독식한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고민을 말해도 속 편한 소리 하네, 그런 고민 누구나 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긴 한데 그래도 그것 외에는 외부에서 오는 구설수도 없고요. 크게 괴롭힐 만한 일들은 앞으로 없을 거고요. 결국에는 질문자님 내면의 문제일 텐데 고민이 좀 많아질 순 있어요. 계속 반복된 어떤 일상을 보내니까 이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요 힘카드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운세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복도 괜찮으니까요. 일단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옆에 두는 게 좋고요.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는 이제는 무조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즉 실패해도 완전히 망하진 않고 본전치기는 되는 그런 쪽 있잖아요. 그런 선택지를 고르시면 부와 명예도 잃지 않고 서서히 쌓아나가는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소의 영향을 좀 잘 받으시기 때문에 좋은 장소, 좋은 사람들 있는 곳에 잘 골라서 가셔야 되고요. 자기가 나서서 하시는 개인 사업 하시면 성공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몰입을 하시니까 되게 단기간에 성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자님은 타로카드에서 공기, 소드의 성향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쩔 때는 차가운 면도 있고 몸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몸 쓰는 일을 하시면 조금 리프레시 된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성향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평소에는 화가 별로 없는데 화가 쌓이게 되면 남 탓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척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옷차림이나 직업, 사치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시고 일부러라도 좀 더 연출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질문자님은 좋은 기회가 들어오더라도 이걸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시게 되실 거래요. 내가 어떤 게 기회이고 어떤 게 함정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괜찮은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점, 올해 안에 어떠한 제안이나 변화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에게 부족한 게 펜타클, 흙의 성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흙의 상징을 가까이 두시면 운이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예컨대 화폐, 다른 나라의 어떤 기념 화폐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돈과 관련된 물건들, 지갑이나 복권, 금공 또는 거래를 활발하게 하시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조금 해두시면 나중에 크게 덕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네 번째 카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달 카드 해석할게요. 총 7장의 카드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달의 속성을 가지신 분들은 전형적으로 속 편한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 앞에 있는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남일에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잠도 잘 자고 크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때만 잠깐 기분 나쁘고 또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떠보거나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일적으로는 행동보다는 말만 앞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되게 자기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많이 따르고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질문자님은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일은 그렇게 크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애초에 지루한 걸 못 참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나 믿지도 않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좀 높다고 해야 될까? 기준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사꾼의 팔자라서 내 몸이 힘든 일은 못하고 요령으로 먹고 살 팔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에게 들어오는 이득이 확실하면 놀랄 만큼 빠른 행동력과 판단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에도 어느 정도 소질이 있긴 한데 새로운 걸 처음부터 배우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미 해봤던 거, 안전한 방법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질문자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한 박자 늦는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씩 늦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남들보다 위험한 일들을 피해가는 팔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님 한 가지 신중하셔야 될 게 여기저기 좀 휩쓸리기가 쉽다고 해요. 뭔가 집중력도 금방 흐트러지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줄 사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에는 크게 실속이 없어도 평판이 올라가는 일이나 내 이름이 알려지는 쪽의 일을 하시면 좋아요. 관청, 관공서,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해두시면 질문자님이 하시는 일과 연관돼서 큰 도움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 카드는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다는 카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자님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뭔가 가치관이나 어떤 화제에 대해 토론하시는 거, 의견 나누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봤을 때 마음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뭔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채우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망설이다가 둘 다 혹은 세 개 다 못하기 전에 빠르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같은 걸 고민하신다면 이른 나이에 하실수록 훨씬 좋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는 뭔가 여기저기 이동하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이직을 하시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묶여 계셔도 나쁘지 않은 운세입니다. 일단 급하게 결정할 건 없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다행인 건 내년 초반에는 어디 소속될 곳이나 혹은 안정감을 느낄 곳이 생길 거예요. 이게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아무튼 질문자님을 보호해 줄 만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뭔가 이제 살면서 이제는 시작할 수 있다. 정말 조건이 갖추어지고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때가 오면 무조건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조건이 제일 좋고 예를 들어 회사라면 급여를 가장 높게 주고 물질적인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선택하시면 후회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괜히 뭐 나의 마음, 뭐 장기적인 관점 이런 다른 요소들 생각해서 고민하시거나 혹은 이건 너무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야 라고 해서 마다하거나 기회를 차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요, 좀 맺고 끊는 걸 확실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다 싶으면 더 이어나갈 필요가 없는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조금 바빠지실 때 시간 약속을 못 지키실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이거 특히 신경 쓰시고 잘 잡으시면 하는 일도 훨씬 잘 된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안에 뭔가 내가 뿌리치기가 어려운 상황, 애매한 그런 부탁, 제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또는 쉬고 싶어도 계속 못 쉬고 일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체력 관리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타고난 운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타로 카드에서 말하는 소드와 관련된 상징을 두는 건데요. 칼이나 펜처럼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취미를 즐기시거나 혹은 그런 쪽의 직업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드는 질문자님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권력이나 누군가를 다스리는 일, 관리, 대표의 역할을 맡게 될 운세라는 것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운 중에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운은 명예와 관련된 운이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오르고 관심의 중심이 되는 운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처음에 틀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따라서 어떤 일을 하시든 초반에 투자를 많이 하시거나 공을 좀 열심히 들이시는 게 좋고요. 하고 싶은 일이나 뭔가 내가 준비하는 거, 내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게 있으시면 주변에 계속 나 이런 거 할 거야, 나 이런 거 준비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니실수록 더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럼 네 번째 달 카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